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남의 건물에서 남의 건물 대출금을 갚아주는 세입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키우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월세 200만 원 반으로 찢었어요. 어떻게 되죠? 월세가 100만 원 맞나요? 나도 건물주 되고 싶은데, 부동산 사고 싶은데 당장 건물 살 돈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1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거짓말 같죠? 월세 내가 200만 원 이상 내고 있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 보셔야 되겠는데 월세 200 안 되는 데도 있나? 요즘에 장사 조금만 돼도 월세 200 넘죠? 그쵸? 자, 월세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 만약에 내가 2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라면, 특히 연매출 5억 이상 내가 넘어가고 있다, 소득세와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자 대표님들, 정부 지원으로 이런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를 이자로 바꾸면서 50% 감면 받는 거죠. 보통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만 이자를 내면 내 건물 마련하는 법. 자,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내는 거죠. 그 월세를 이자로 바꾸면서 내 건물 마련하는 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비밀을 알고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월세 내다 빚만 늘어나고 내 퇴직금도 없고 일만 하다 끝나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진짜 10억을 빌려도 이자가 2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믿으시겠나요? 대표님들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거짓말 같죠? 월세 내가 200만 원 이상 내고 있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 보셔야 되겠는데 월세 200 안 되는 데도 있나? 요즘에 장사 조금만 돼도 월세 200 넘죠? 그쵸?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월세 200만 원 반으로 찢었어요. 어떻게 되죠? 월세가 100만 원 맞나요? 나도 건물주 되고 싶은데, 부동산 사고 싶은데 당장 건물 살 돈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매출 5억만 넘으면 정부에서 그 담보대출, 자, 요즘에 DSR, LTV 걸렸죠. 그래서 뭐 60%, 40%밖에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를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 필요하죠? 자, 40%의 자본금이 4억이네요. 취득세까지 만약에 중과세가 작용돼가지고 거의 10%대, 9.6%가 발생되면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러면 내가 5억을 벌어서 10억짜리 산다? 이거 말이 돼? 5억을 벌려면 10억 벌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아니 90%, 80% 대출 아직도 나오던데?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죠? 금리가 5%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자, 4% 중반 넘어가면서 5%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대출의 범위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어마어마해져요. 자, 그러면 한번 5%대로 한번 우리 10억 빌렸는데 계산해 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10억을 했어요. 자, 근데 5%대 금리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죠?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5천만 원을 12로 12개월을 나누면 얼마죠? 약 416만 원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10억이 아니라 20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832만 원이에요? 30억이면요? 엄청나네요. 그쵸? 그런데 정부에서 매출이 5억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과 세무구조와 각종 준비만 한다면 바로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대예요. 그러면 얼마죠? 2천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166만 원? 대박. 맞나요? 자, 매출이 5억이 넘으면 그걸로 내 건물을 살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돈 진짜 잘 버는 대표님들 있죠? 다 이렇게 자산을 늘려요. 왜? 우리나라는 사업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 좀 번다 싶으면 뭐가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 플러스 건보료. 자, 이거 폭탄 맞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 순이익이 8,800을 넘어가면 바로 35% 구간으로 과표가 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보너스. 4대 보험, 건보료 다 합쳐서 대략 20% 정도예요. 이 4대 보험 뭐가 있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보료, 기타 등등등 있어요. 거기에 소득세와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야, 이거 세금 내다 끝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남의 건물에서 남의 건물 대출금을 갚아주는 세입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키우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사업가로서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매출이 없다고 해도 내 건물 하나는 갖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꿈이거든요. 내 노후 대비, 내 보상, 퇴직금 다 직접 준비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쵸?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하는 동안 이 자산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된다는 사실, 그 부분 다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매달 임대료 나갈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밤새 일해서 번 돈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건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다. 아무리 내도 내 것이 안 된다.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토마스 피케티의 논문을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기서 핵심이 나오거든요. 그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자산의 소득을 이길 수 없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지만 통계와 현실을 보세요. 자, 지금 5년 자영업들 폐업률 7, 80%가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내 건물 하나 없이 사업만 한다? 이건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가서 총알바지 돼서 그냥 죽는 꼴이나 같은 거예요. 지금 겪고 계신 그 불안감, 왜 돈이 모이지 않지? 왜 돈이 벌리지가 않지? 아, 월세 밀리면 어쩌지? 야, 이거 나 쉬는 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왜? 내가 쉬면 옆 가게 손님이 다 뺏길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도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하루라도 쉬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월세는 그냥 나가.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월세를 메꿀 수 없어. 자, 우리가 1,000만 원 팔면 1억 팔면 몇 프로 남죠? 요즘 자영업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마진율이 좋아서 30% 이상 남아요. 자, 그건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라든지 기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가세도 계산 안 했을 때 나 혼자 세운 공식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장사 좀 안 되기 시작하면 지금 원자재 비용이라든지 원재료 비용을 살 돈도 점점 없어지고 이상하게 카드값 결제된 거 들어오면 그걸로 메꾸는 형태 가다가 왜 월세 낼 돈은 없는 거지?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통감할 겁니다. 장사가 좀 된다고 해도 왜 돈이 안 모이지? 돈이 좀 모였어요? 뭐야? 종합소득세 내야 돼? 부가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자, 이러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자, 그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진짜 빠르게 이런 걸 좀 내가 점검받고 싶다? 그럼 밑에 상담 링크에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자,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정부 돈으로 내 건물을 만드는 핵심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종이랑 펜 있으면 지금 메모하셔야 돼요. 자, 내가 사업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내 신용과 매출이 곧 담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를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으면 시설 자금으로 담보 비율이 나와서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건물을 사려면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지, 그걸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을 만들어야지. 틀렸어요. 정부 지원 사업, 특히 시설 자금은 대표님의 신용과 매출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5억에서 10억 사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다면 정부는 이 회사나 자영업은 상가고, 그리고 회사는 공장이나 사옥이라든지 창고, 사무실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림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은행 금리가 아니라 바로 정책자금 금리로. 자, 이거 또 정책자금 얘기하면 요즘에 정책자금 컨설팅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브로커라고 하던데, 자, 브로커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무제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재무제표는 1년 동안 대표님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나갔고 그리고 세금을 얼마를 냈고가 나오는 게 바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서류예요. 은행에서도 인정하죠. 근데 비전문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몰라. 바로 이런 게 현실이에요. 정책자금 브로커와 이거는 아예 차원과 레벨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월세를 이자로 치환해라. 자, 일명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레버리지 효과. 이거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정말 대박이고, 활용 안 하고 내 생돈으로 한다? 그냥 주먹 구구 그냥 동네에 장사하면은 괜찮아요. 밥만 먹고 살면. 하지만 그들도 자산이 없다. 부자가 아니다. 평생 일해야 된다. 자, 월세 250만 원 그리고 대출 이자 200만 원 플러스 원금 상환까지 좋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월세를 250만 원을 낸다? 그런데 정부 지원 받아서 80에서 90% 이런 정부 지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면 이자가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지. 자, 200만 원 곱하기 10은 얼마죠? 자, 2,400입니다. 근데 5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 얼마죠?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건물주 내가 월세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 건물주가 반은 먹어서 내 생활을 하고 세금도 좀 내겠지만 반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대표님은 뭐 하고 있죠? 남 좋은 일 시킨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 상승된다. 맞죠? 자, 근데 200만 원을 2%대로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죠? 자,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50만 원 곱하기 12. 요즘에 월세 250은 그냥 나가죠. 12 하면 얼마죠? 자, 3천만 원. 그쵸? 곱하기 5년 하면 얼마죠? 자, 1억 5천만 원. 맞죠? 그런데 그냥 맥스로 이자가 200이라고 칠게요. 자, 1억 2천만 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죠? 레버리지. 자, 지가 상승이라는 게 만약에 오게 되면 완전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야, 요즘에 건물 사가지고 잘못되면 건물 이거 매각하고 나 손해봐. 자, 그거는 내가 사업력으로 안 쓰고 임대 사업 하려고 내 생돈을 갖다가 다 때려받고 임차도 못 맞추고 결국 건물 이자 못 내서 압류 걸릴까봐 경매로 내놓던 공매로 내놓던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럴 일이 없다. 임차 그리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은 있는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것까지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는. 자, 나가는 돈은 똑같거나 줄어드는데 3년 뒤 5년 뒤에는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바로 내 거, 대표님 거.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제조업 대표님 하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자, 월세 300만 원 내다가 이 방법으로 시와 공단 쪽에 자가 공장을 마련했어요. 지금 그 공장 가격이 샀을 때보다 무려 1년 만에 1.5배에서 2배가 올랐어요. 내가 뭐 이랬나요? 이래서 오른 건가요? 아니에요. 시대와 트렌드예요. 자, 세 번째, 세금 혜택까지 챙겨야 된다. 취등록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중에 증여라든지 양도 이슈가 있어요. 개인 사업이나 개인으로 매입하면 팔 때 뭐죠? 양도세. 양도세의 구간은 엄청납니다. 증여 상속세와 거의 세율 구간이 같아요. 양도 차익이 얼마 없으면 돈 번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데 양도 차익이 만약에 크다면 게임 끝이다. 자, 우리 대표님들 항상 제가 미팅을 하면 항상 보여주는 세금표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오면 양도세라고 적혀있고 증여상속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10억 이상이 되면 30%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무덤까지 내 자산 다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해도 돼. 그냥 무덤까지 끌고 들어가던 그냥 쓰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우리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꼭 그런 사태가 나옵니다. 꼭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누구 주려고 하면 증여세, 죽었어 상속세, 팔았어 양도세,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법인으로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거 할 줄을 몰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문 컨설팅 하는 사람들 구조를 몰라. 세금의 구조를. 세금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들은 돈을 버는 거다. 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대표님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 팀장님들도 엄청나게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런 거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만나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금 혜택까지 챙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죠? 바로 취등록세. 진짜 고수들은 이 세금까지 아낀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특정 산업단지 들어갈 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낼 때 이자를 내서 비용 처리를 해요. 경비 처리를. 근데 이 경비 처리가 되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사업 주먹국으로 운영하다 보면 내가 소득세를 내고 내가 이자를 또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게 어딨나. 건물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양방향 수익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그래서 나도 살려고 했지. 여기서 잠깐 나도 그럼 은행 당장 가서 한번 대출 알아볼까? 하고 뛰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백전, 백패
실패라고 장담합니다. 자, 정보는 홍수처럼 나와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에 관련돼서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형을 맞춰야지만 내가 20억, 3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2%대로 건물을 매입하고 그걸로 자산 테크트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중진공, 기보, 신보 이거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나 되는 건가? 나 청년 창업자금 나 되나? 예비 창업인데 혹시 창업자금 되나요? 설계하면 다 되지만, 기획하면 다 되지만 그냥 가면 바로 탈락. 광속 탈락이에요. 자,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나 기사, 옛날 정보거나 겉핥기식의 정보예요. 준비 없이 갔다가 한번 부결되면 그게 기록이 남아서 다시 재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기회를 그냥 날리는 겁니다. 전산에 남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세무사. 나는 세무사랑 인연이 깊어. 내 아는 동생이야. 내 아는 형이야. 가족이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특징이 있어요.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에는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줄인다. 성실신고일 때는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성실신고 모르면 표 한번 올려드릴게요. 성실신고가 뭐냐? 그냥 세금 많이 나온다. 순이익으로 통장 내역 다 검수해서 증빙이 안 되는 건 다 순이익이다. 그런데 성실신고가 아닐 경우는 가공경비라든지 경비를 어거지를 맞춰서 비용을 높입니다. 이익이 애만큼이에요. 세금을 200에서 300, 400밖에 안 내. 그리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 사업자 재무제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대표님들 은행 가면은 담보 비율을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할 때 뭐를 요청하죠? 신용등급과 바로 소득금액 증명원. 너무 몰라 대표들. 이거 내가 진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업자로 치면 바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내가 뭘 갖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런 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만 적게 내는 거 우리 세무서가 해줬으니까 좋다. 그런데 그 세금 적게 내는 거 뭐 하죠? 비용으로 진짜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확보해서 그냥 다 써. 생활비든 뭐든. 그러고 왜 내 돈은 불어나지가 않지? 돈은 왜 안 늘어있지? 왜 부동산 다 이런 건 못 사는 거지? 그 세무신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세무적으로 세액공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걸 세팅을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30억 시설자금 그냥 받습니다. 구조를 짜요. 자, 한 사례 말씀드릴까요? 매출 40억 가구 제조업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4억 5천에서 5억 순이익을 신고해. 법인세가 그러면 4천에서 7천만 원 사이가 나올 텐데 싹 다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팅을 해주는데 세무사는 그 증빙자료만 있으면 해줘요. 준비하고. 그런데 준비라는 그런 거 할 수가 없겠죠. 야, 저희 거래처 중에도 이거 아무리 제가 구조 짜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적용 안 시켜서 법인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또 내.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하는 말이 그 2월에서 다음 연도에 하면 된다. 장난해? 다 구조 설계인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대표님 지금 이게 뭐 코드가 최저한세가 걸려서 안 되고요. 뭐가 어쩌고요. 아니 최저한세 다 그냥 적용되는 걸로 다 세액공제 되는 걸로 다 맞췄거든. 바로 말 둘러친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무관리 우리 세무사가 잘 한다고 하지만 대표님 미래에 맞춰가지고 세무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대표님들 월세 내는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이거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나요? 그 돈으로 내 건물 사서 임대료 아끼고 2년 3년 뒤에 건물값 올라서 우수수해야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표님 안 챙겨요? 누가 대표님 챙기나요? 직원들 퇴직금 챙기고 다 챙겨주잖아요. 월급이랑. 본인은 안 챙기시나요? 그거 제가 해결해드려요. 지금 당장 건물 못 사도 괜찮아요. 1년 후 2년 후 사면 돼요. 내가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아래 고정 댓글에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거거든요. 나 진짜 부자 되고 회사 진짜 확장시키고 진짜 부동산도 매입하고 싶어. 자, 사업화 테크트리의 단계별 성장, 매장 확장, 자금 유치, 제가 컨설팅한 대표 중 하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대표자인데 그분은 운영 자금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러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제가 15억에서 20억 만들어 드렸거든요. 매출 80억까지 올라가고 있나? 대단한 그런 사업자 대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진짜 컨설팅이다. 회사를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단계별 성장 전략을 플랜을 실행하는 그런 회사.
자, 건물주 되는 로드맵 제가 직접 짜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도 직접 저희 팀원들이 다 짜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금리, 정책자금, 시설자금 다른 대표님들이 다 가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오늘도 미팅을 했는데 이거 컨설팅 회사에 계약을 했대요. 근데 1년 넘도록 연락이 없대요. 특허 연구소 벤처 재무제표 정책자금 시설자금 기계 매입 자금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연락이 없대. 자, 비전문적인 개인 사업자 내고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고 일으키고 또 유명 브랜드 회사도 문제예요. 세무사를 자꾸 데리고 와, 변리사를 데리고 와, PM인지 뭔지 자꾸 뭘 데리고 와. 자, 책임지고 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 회사를. 그 뒤에서 회사가 시스템화 시켜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이시죠? 네. 자, 이것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이시죠? 계약했는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계약했는데 아무 연락 없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자, 저 이쪽 일 10년 차 거의 됐습니다. 자, 5년, 6년 된 거래처 많고요. 3년, 4년 거래처 된 데 많고요. 1년, 2년 스타트업 거래처도 많고요. 끝없이 컨설팅합니다. 자, 한 번 2년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운영자금 3억, 5억, 10억, 시설자금 20억, 40억, 50억, 100억, 자, 세금, 절세 1년에 2억, 3억 싹 다 세팅해 드릴게요. 진짜 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링크 남겨주시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